예, 안녕하십니까. 인천튜브입니다. 이제 조금 따뜻해지지 않으셨나요? 예, 지금은 햇살이 좀 따뜻해서 밖에 있으면 좀 더워지고, 오래된 건물,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춥고,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꽃도 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지랑이 피고, 요새 아스팔트를 좀 봐야지 아지랭이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꽃을 보면은 저희들이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오는 언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봉오리가 지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이 언 땅을 뚫고 나올 때 잎사귀가 얼마나 힘들지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뚫고 나오겠다라는 애씀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인천 튜브도요. 아직 꽃을 피지는 못했고요. 지금 열심히 언 땅을 뚫고 나와서 새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 튜브 사랑해 주시고 많은 여러분들의 성원들이 있어야 꽃을 또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기를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 온기를 주시는 거는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온기로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원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은요. 인천문화갤러리 창이고요. 귀한 분과 귀한 책을 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문화갤러리 창이,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의 인천문화갤러리 창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제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오셨는데요.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우리 김병훈 선생님 인사 나누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가 드디어 위에 이렇게 뭔가 뚜껑이 없어진 것 같은. 웬일이세요? 젊어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악하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김병훈 선생님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 막 PD가 그 얘기를 했죠. 염색하셨냐고. 한 번도 머리를 본 적이 없는데 젊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성공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런 얘기 다른 데서도 들으시는 거죠? 그건 국가기밀이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이렇게 봄이 오고 있는데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이달 말이나 4월 초쯤에 두 번째 2005년도 이후에 두 번째 시집을 하나 만들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21일 날은 인천연극제의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작품을 연출하느라고 연습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뭔가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절대적으로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는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부분처럼 인천 튜브가 꽃을 피운다 그러는데 저는 꽃도 안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어 갖고 그래서 애를 쓰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많이들 서로 우리 문화갤러리 창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벼랑에서 밀지 마시고 좀 많이 밀어주시면 애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 이것저것 많이 보시고 참,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모시고 온 김용구 박사님 정말 어려운 분인데 모셨습니다. 참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천 튜브를 혹시 보셨던 분들, 이제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이면은요, 우리 박사님이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한데요. 오늘은 정말 또 새로운 걸로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뵀으니까 또 인사부터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또 오늘 같은 주제로 이렇게 뵐 줄은 몰랐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예. 지난번에 하고 다른 걸로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아시죠? 저희 자기소개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소개를 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화랑 연결이 좀 되는 버전일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문화라고 그래 거창 이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 저는 그 인천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뭐 대학원까지 이게 나왔고요. 현재 이제 하는 일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제 지원하고 뭐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인천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기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인천대 경영학과에서 그 경영학을 좀 가르쳤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전공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인천시 뭐 도서발전 자문위원 뭐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그 문화와 관련해서 오셨는데 김병훈 선생님 경제학자님이신데 문화갤러리 창으로 오셨는데요. 생활은 곧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런 제일 많이들 하는 게 경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제가 뭔가 활성화가 되지고 뭐 풍만해져야 문화도 더불어서 더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고심 끝에 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김용 박사님 일어나서 춤추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모신 분이 춤을 추시면 곁에 있는 우리 둘이도 춰야 되잖아요. 밑에서 쿵짝을 해야지. 네, 이 건물 무너진다고 오래된 건물이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얘기가 참 주제가 제가 원체 좋아하는 어떤 얘기였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또 김용구 박사님이 이 책까지 내시고 그래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책을 내셔갖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오늘 작가로 출연을 하셨는데 경제학자가 네. 아닙니다. 작가입니다. 아니 책도 쓰셨어요? 원래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당신이 몰랐던 인천 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인천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칼럼을 한 2년 정도 썼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저 책을 이제 냈던 거고. 네네. 그러고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여기 인천의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어. 인천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기를 안 받아. 국가 보조나 시 보조금을 안 받고 회원으로 네.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방송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모아서 이제 그 2019년 6월부터 19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죠. 그게 이제 섬 관련된 16개 정도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네네. 인천일보에서 이제 그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려서 보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인천시의 이제 항만물류국장으로 계신 분이나 뭐 인천 분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섬 관련된 강의를 좀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조회건 수가 꽤 돼요. 그래서 많이 되는 거 한 900건수 이렇게. 예, 저 봤죠. 예. 16개 정도 되는데 이제 네네네. 그거 보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좀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조금 좀 책을 내고 네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글도 잘 못 쓰죠. 내용도 잘 모르죠. 응? 윤문이 잘 안 되죠. 이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책이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 몇 년 전에 책을 한 건 이제 쓰셨고, 네. 예, 이제 요즘에 와서 또 이제 또 업데이트하는 하나를 했는데, 그러면은 두 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금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섬에 관련 인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인천 섬에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인천 앞바다라고 그러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 이제 서해라고도 부르고 예.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이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라고도 부르고 공식적인 이제 그 명칭은 이제 황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이나 이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하니까 그냥 서해라고 부르는데 인천 앞바다에 관련된 네.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서 이제 좀 책을 냈는데 인천 앞바다에 관련된 책들은 나온 게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꽤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아주 독특하게 좀 다른 거를 좀 냈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뭐 자료를 모으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책과는 아주 이제 그 차별이 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섬과 관련돼 있는 네, 책을 쓰셨고 그거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하시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여러 강의들을 하셨다는 건데 그 고향이 혹시 어느 쪽이? 고향은 저 충북 보은이에요. 충북 보은, 보은. 속리산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아 산이네요? 네. 인천은 어디 쪽에서 사셨는지? 인천은 이제 계속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계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골에서 이제 올라와서 여기 인천에 이제 광성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 학생이 한 70명 정도 돼요. 그쵸. 그때 그렇죠. 그렇죠. 좀 이해가 좀 지금 사람들은 잘 안 됐거든요. 거기 중에서 한 반 조금 모자라는 친구들이 주로 강화, 옹진, 덕적, 울도, 뭐 대부도 이쪽 친구들이 좀 있고 저희처럼 이제 부천, 광명, 시흥 이쪽에서도 이제 학교가 이제 인천으로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왔는데 저는 맨날 산에서 이렇게 있었던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맨 뭐 섬 얘기하고 뭐 그물 얘기하고 배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신기했던 거예요. 이게. 아, 그랬겠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이런 지리나 향토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있던 것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배가 승봉도에 이제 사는데 승봉도에 한번 놀러 갔었죠. 20대 초반 정도 됐나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하와이보다 더 큰 새로운 것들이 막 있고 뭐 모래사장이랄까 뭐 배경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랑 이제 잘 이렇게 낚시도 가고 잘 이제 놀러 가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낚시를 좀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 2011년도에 이제 홍익경제연구소 서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그때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하석영 이사장님이 이제 그 구럽도의 그 골프장 오션파크라고 그러죠. 그 개발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용역을 하는데 이제 시민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주민들은 이제 좀 저기 있던 거죠. 찬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긴급하게 투입돼서 주민들 이렇게 그 어르신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던 거죠.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정도 되는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연평도에 있는 그 어르신을 만났는데 연평도 조기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69년도 되면 쫙 사라져요. 69년도, 70년 되면 그 어획량이 한 50% 정도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싹 없어지죠. 그래서 연평도 조기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 온난화나 뭐 해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닷물 때문에 이제 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 어르신은 그 당시 이제 거기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게 이제 이 정치적 사건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조기가 없어지게 된 이런 기후 변화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이제 그 섬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랄까 뭐
그다음에 덕적에 있는 송은아 어르신인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이시면서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데 네. 이분이 이제 뭐 민어잡이 했던 거, 뭐 홍어잡이 했던 거,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섬에 대해서 좀 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거 지금 하던 거를 다 접고 그거를 좀 새롭게 모색을 해볼까 이런 고민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자.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컨텐츠 내자. 뭐 2011년도 예, 일이니까 지금부터 한 12, 13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럼 한 10년 정도 계획을 잡고 예.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되면 뭐 충분히 그 한 10년 지나면 넘버원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됐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고심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네요. 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